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요 올여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참 가을에 정말 기가 막히고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가 열려집니다. 예, 남북 관계에서 좀 새로운 제안들이 새롭고 참신한 제안이 있었던 지난 주말이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북아의 문의 문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요 인천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좀 집중 분석을 해주시죠. 먼저 이제 북한이 무엇라고 발표를 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북한이 지난 7일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 아시안 게임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성명에서는 우리는 당면하여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자 아시아 경기 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김일성 주석이 지난 1994년 7월 7일 그 남북 정상회담 개최 직전이었죠. 그때 당시에 생애 마지막 친필 서명을 남긴 날이다 이렇게 지금 북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날을 맞이해서 이게 올해로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을 맞이해서 이 정부 성명 형식으로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네. 그게 지금도 이제 휴전선 북쪽 지역에 가면은 그 마지막 서명이 돌비석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응원단 파견 결정을 정부 성명 형식으로 발표한다는 게 참 특이한 건데요. 네. 남북 관계에서는 하여튼 뭐든지 다 특이하긴 하지만 이게 또 어떤 의미가 그래도 의미를 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의 발표되는 형식은 다 다양하게 이제 나오는데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뭐 부서별로 뭐 대변인이 발표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화국 정부 성명이다라고 하면 이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성명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에 들어서는 처음으로 이 공화국 정부 성명이 나왔다 그래요. 지난달 30일이었죠. 그 국방위원회 명의로 해서 특별 제안이 발표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곧바로 며칠 안 지나서 또 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됐다는 것은 상당히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중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 제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곧바로 이제 거부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해서 제안을 한 것으로 봐서 북한이 그냥 한 번 제안을 해놓고 한국 정부가 안 받으면 그냥 포기하는 그럴 생각이 아니다. 지금 상당히 강하게 계속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 언론에서는 사실 이번에 그 정부 성명이 응원단 파견 얘기만 좀 담겨 있는 것처럼 그 부분만 좀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응원단 파견 내용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응원단은 맨 마지막 성명이 상당히 깁니다. 성명이 거의 하나의 이제 논문처럼 아주 긴데 마지막 부분에 응원단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잠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응원단 파견 성명인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거죠. 무슨 응원단을 파견하는데 성명을 발표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응원단 파견이 핵심 내용이 아니고요. 주로 이제 4가지 항목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모한 적대와 대결 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된다. 두 번째가 외세 의존을 반대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가 온 결의가 지지하고 민족의 공동 번영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통일 방안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네 번째가 관계 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여러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대북 적대 정책을 연북 화해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각종 북침 전쟁 연습을 중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6.15 1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된다. 북핵 문제를 가지고 이 외부에 나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과의 미국과의 공조를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 방안을 구체화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북한에서 연방연합제라는 표현을 쓴 건 처음 보는데요. 그 이전에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6.15 공동선언 제2항에 나오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살려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제도화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온갖 비방 중상부터 종식시키자.
그다음에 접촉과 내왕 협력과 대화의 길을 활짝 열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맞춰서 응원단도 파견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죠. 그리고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 초에 있었던 중대 제안이라든가 그리고 지난달 말에 있었던 그 특별 제안 이 내용과 거의 겹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내용에서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에 있었던 이 중대 제안을 받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촉구하는 그런 이제 성격이 됐는데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고 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성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마지막 어떤 독촉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또 이걸 이제 7월 7일 날 발표했다라는 게 또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 주석의 이제 마지막 서류 결재 서명이죠. 그게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어떤 유훈으로 가장 중요한 유훈 가운데 하나로 통일을 꼽고 있는 것이고 이 날을 계기로 했다라는 데서 이번에 이 제안이 단순히 어떤 보여주기라든지 아니면 외교 협상용의 어떤 성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다. 북한이 자신들의 기본 노선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노선을 밝힌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달에 있었던 중대 제안에 보면은 뭐 7월 달에 예정돼 있는 남북 관계의 어떤 만남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7월 달에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응원단을 파견하면 실무 접촉을 해야만 하거든요. 응원단 뭐 몇 명이 오면 어떻게 이제 뭐 숙소 마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실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북 간에 불가피하게 7월 달에는 실무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실무 접촉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적대적인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한편에서는 그냥 응원단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만 할 거냐. 그렇게 해서는 북에서 응원단을 보내는 게 남북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버리고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실무 접촉을 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데 정부 사이에 만나야 되는데 남북 사이의 어떤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을 해놓고 만나자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북한에 대해서 뭐 비방, 비난 이런 것들을 계속 늘어놓는 속에서 만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 그 응원단 파견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반대를 하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김희도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오전에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요. 사실 이게 7일 날 오전에 첫 성명이 발표됐는데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건 거의 즉자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이제 안타깝습니다, 사실. 시간이라도 좀 두고 이 심사숙고한 다음에 무슨 입장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곧바로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놓는 게 과연 이게 책임 있는 어떤 남북 관계를 책임 있게 대하는 태도인가 정부가 좀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김희도 통일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비합리적인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대화의 장에 조속히 나와야 한다. 우리 정부는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등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남북 간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남북관계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이번 북측 성명에서처럼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는 어떠한 문제도 풀어나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4가지 내용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많은 이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 정부 성명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고 너네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서로 책임 전가하는 그런 말싸움을 하고 있는 꼴이 돼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응원단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겠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뭐 이밖에 이제 여당이나 야당에서는 일단 응원단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이제 메시지를 던졌는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정부와 이제 비슷하게 북한이 진정성 있는 실천을 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미사일 쏘고 한편에서는 응원단 보내고 뭐 이런 이제 조선일보식 입장들을 좀 보여줬고요.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응원단을 계기로 해서 이 남북 관계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기대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도 그 당일날 오전에 통일부 브리핑 보고 비슷하게 비슷하게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전부 입을 맞춰서 좀 나간 것 같습니다. 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까지 오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큰 화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부산에서 또 응원단들이 왔던 적이 있었고요. 예,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도 또 함께했었던 적이 있었죠. 예. 하여튼 한국 사회도 큰 화제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 그 남북 관계에서 북한 응원단이 내려온 게 이제 3번 있었습니다. 그 3번마다
다 남측 사회에 큰 이제 화제거리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이제 인천광역시나 인천 이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 9월달에 한다는 걸 우리 국민들조차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안 됐고 호응이 적어요. 그렇게 된 데는 뭐 이제 아시안 게임 벌써 이제 3번이나 치르기 때문에 약간 관성화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월드컵에 이제 묻혔던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이나 뭐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안 게임 홍보를 위해서라도 제발 북한이 좀 참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북한이 참가를 이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고, 거기에 이제 뭐 조직위 관계자들은 뭐 요즘 이제 입이 귀에 걸려서 다닌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여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응원단까지 파견한다고 하니까 큰 이제 화제거리가 됐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올해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고, 언론들도 대부분 선수단 파견 발표가 나오니까 곧바로 얘기했던 게 응원단은 안 오냐, 응원단은 혹시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언론에서도 선수단이 오는 것보다 사실 응원단이 오는 거에 대해서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응원단이 오게 되면 선수단 규모보다 이제 훨씬 많은 큰 규모로 오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오는 거고, 민간 사이에 어떤 접촉의 기회도 넓어지는 거고, 응원단이 오면 그냥 경기 보면서 응원만 하고 그냥 가지는 않거든요. 또 뭐 공연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행사들을 또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북 그 민간 교류에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계기로 해서 정부 사이에 어떤 협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무 접촉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남북 정부 사이의 어떤 당국 간 이 협의가 다시 복원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계기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남북관계 복원에서 아무래도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교 행보나 이런 거 보면 좀 의구심이 들어요. 네네. 여전히 북을 계속 의식하고서는 무엇이든지 지금 하고 좀 적대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최근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이런 데서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떨까요? 네, 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제 방한을 해서 뭐 언론에서는 떠들썩했죠. 뭐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종편을 잠깐 봤는데 비가 좀 오다가 안 왔어요. 그걸 가지고 뭐 이게 큰 의미가 있다, 비가 그쳤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니까 비가 그쳤다, 뭐 이런 보도를 막 하던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좀 지지도가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외교를 통해서 지지율을 높여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로 이제 해외 순방을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의 주석이 직접 왔기 때문에 아주 크게 이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을 놓고 보면 일단 그 첫날 기자회견 보면 딱 드러나듯이 시진핑 주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항상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게 있죠. 북한의 그 병진 노선, 핵과 경제 발전 병진 노선에 대해서 그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절대 잘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없다 뭐 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굳이 북한의 어떤 정부의 이제 중요 노선을 가지고 이 노선 너네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그걸 이제 제일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진짜 이 남북 관계를 어떤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생각이 있는지, 이게 이번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사실 좀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첫날 그 정상회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군국주의 문제가 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만찬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그 발표나 이런 게 아니라 만찬에서 이제 일본 군국주의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뭐 아마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석하더라고요. 일본 문제를 건드리면 한미일 이 지금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중국 쪽에 양해를 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중국을 초대해 놓고, 중국은 당연히 이제 반일 어떤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뭐 집단적 자위권 승인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한 상황이고 지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마당에
중국하고 만나가지고 또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이런 되게 이제 애매한 입장에서 그런 이제 발언들을 피하면서 적당히 이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뭐 역사, 과거사 청산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만 슬쩍 하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놓고 보면 결국 여전히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게 기본에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보여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이 한반도의 어떤 위기나 남북 관계의 단절 이런 것들을 극복할 생각이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아시안 게임을 잘 진행을 해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정부 치적으로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잘 하려면 또 이제 북한의 어떤 응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도 또 한편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나 이런 입장들을 보면 상당히 좀 엇박자를 많이 내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팡질팡하는 모습 이런 것들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도 좀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의 정보에 상당히 목말라 있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북한과 어떤 접촉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북한의 이제 의도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어차피 남북이 보면요, 남북이 피차 서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할 것이란 기대 자체를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피차 네. 서로에 대해서. 네. 다만 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좀 옳게 하기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바라는 차원에서 대화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정말 대화를 바래서가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것이 국면 전환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국민에게도 아니면 정권의 지지율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라도 해서 대화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는 이런 기대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계산을 만약에 한다면 계산 없이 뭐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통일합시다 이러고선 덥석 손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예. 아니 박정희 씨도 뭐 7.4 공동성명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때 다급한 마음으로 했을 텐데.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지방선거 그리고 앞으로 7월 말에 치러질 재보궐선거 이런 데서도 사실 안전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공약화되고 할 건데요. 우리 사회 곳곳이 사실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사안은 남북 대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이 물리적 충돌 사소하게라도 있으면 정말 뭐 참사 몇 개를 한꺼번에 터진 것 같은 그런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번에 7월, 8월, 9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되는 것과 동시에 남북 간의 평화적인 교류 사업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진행이 돼서 정말 안전한 나라로 또 성큼 다가서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